기적의 발끝치기 운동법. 발끝치기 운동은 발끝 부딪히기라고도 한다. 이 운동은 아주 간단하다. 말 그대로 양 발끝을 부딪히는 것이다. 양쪽 엄지발가락을 톡톡톡 부딪히면 된다. 이 운동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피로를 풀어주고 숙면을 하게 해준다고 한다. 발끝치기 건강법이 선풍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할 수 있는 데다 무엇보다 돈이 들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서도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하다. 발끝치기는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양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을 벌렸다가 모으며 툭툭 치는 것이다. 그냥 볼 때는 저게 무슨 운동이 될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기 쉽다. 발끝과 무릎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꾸준히만 하면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발끝치기의 이점이다. 발끝치기는 전혀 새로운 건강법도 아니다. 산악인들은 겨울철에 동상을 예방하려고 발끝을 서로 부딪히거나 손을 폈다 접었다를 반복해 열을 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 추세를 반영하여 TV, 조선의학 토크쇼의 발끝치기 운동이 소개되었다. 발끝치기 운동을 1년 동안 꾸준히 한 덕에 시력이 올라갔다는 노인이 출연해 발끝치기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발끝치기 운동으로 당뇨병, 불면증, 뇌수술 후유증을 극복한 사람들이 출연해 효과를 입증했다. 또 체험단이 직접 출연해 발끝치기 운동을 해 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발끝치기를 한 지 5분 만에 전신에 열이 생기고 혈당 수치가 떨어졌으며 만성적인 척추 및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 등이 나타났다. 발끝치기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발끝치기는 발끝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자세로 발을 비롯한 하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하체의 부종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날씬한 허벅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발끝치기 자세를 앉아서 하기 불편하다면 누운 자세로도 발끝치기를 할 수 있다. 온몸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눕는다. 다리는 골반 너비만큼 불린다. 앉아서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새끼발가락은 땅에, 엄지발가락은 살짝 부딪힐 정도로 빠르게 발끝을 움직인다. 50회에서 100회 반복한다. 발 다이어트 요가에서는 이외에도 발목 돌리기, 발끝 당기기, 발바닥 두드리기 등의 운동법이 있다. 발 요가를 하면 하이힐 등에 인해 뭉쳐있던 발 근육을 풀어주고 부기를 뺄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발의 피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꾸준히 요가를 하면 발 변형을 막을 수 있고 평발 교정에도 좋다. 다음은 발끝치기의 효능 11가지입니다. 1.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2. 전립선 질환, 뇌경색, 당뇨병, 신장병, 간경화 등 질병을 예방한다. 3. 혈액순환이 잘 돼 두통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집중력이 생기며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하루 1000번 이상 했을 때 회춘 효과가 있다. 4. 하루 500번 이상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 5. 족욕 포함해서 하루 2시간 이상 하면 말더듬이를 교정할 수 있다 한다. 6. 발끝치기를 하면 하체의 찬 기운이 상승하고 상체의 뜨거운 기운이 하강하는 수승하강 현상으로 허약한 하체를 강화해 보행에 많은 도움을 준다. 7. 암을 예방하고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 8. 발끝치기 3개월부터 입안에 침이 고여 목마름이 없어지고 코안이 뚫려 코막힘이 사라진다. 9. 무릎을 강화하며 관절염을 예방한다. 10.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을 돕는다. 11. 손발이 냉한 사람에게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며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한 허벅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시거나 무릎이 좋지 않아 다른 운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하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발끝 부딪히기는 신체기관 중 간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간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은 격렬하게 하면 안 돼요. 간을 좋아지게 하려면 신맛을 먹어야 하듯 쉬엄쉬엄 여유있게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발끝 부딪히기를 하면 온 신경이 발끝으로 가서 생각이 정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머리로 피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발끝 부딪히기를 하면 아래로 피를 내림으로써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온 상승으로 면역력 상승하며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를 비롯하여 각종 질병이 접근한다. 발끝 부딪히기는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숙면 효과가 있다. 간이 안 좋을 때, 다리가 저릴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얼굴이 상기될 때 하면 좋다. 자연치유력. 발끝치기를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면에 간직된 내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내부의 힘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발색으로 본 건강진단법. 건강한 사람은 분홍색이며 저혈압은 노란색이고 신장 이상은 검은색이며 폐 이상은 하얀색이다. 건강한 사람은 발을 만지면 아프지 않고 간지럽다.
발끝차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손은 편안하게 뒤로 짚는다. 발 뒤꿈치를 띄우지 말고 발끝을 탁탁 빠르게 부딪힌다. 같은 방법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하면 더 좋다. 처음 할 때 100번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횟수를 늘려 하루 1000번 이상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끝차기 운동할 때 허벅지가 아프다면 너무 힘을 주고 한 겁니다. 힘을 빼세요. 핵심은 발끝끼리 서로 때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발끝이 아픈가요? 멈추세요. 역시 힘을 너무 준 것입니다. 발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 전체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발끝치기의 효능 11가지. 1.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2. 전립선 질환, 뇌경색, 당뇨병, 신장병, 간경화 등 질병을 예방한다. 3. 혈액순환이 잘 돼 두통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집중력이 생기며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하루 1000번 이상 했을 때 회춘 효과가 있다. 4. 하루 500번 이상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 5. 족욕 포함해서 하루 2시간 이상 하면 말더듬이를 교정할 수 있다 한다. 6. 발끝치기를 하면 하체의 찬 기운이 상승하고 상체의 뜨거운 기운이 하강하는 수승화강 현상으로 허약한 하체를 강화해 보행에 많은 도움을 준다. 7. 암을 예방하고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 8. 발끝치기 3개월부터 입안에 침이 고여 목마름이 없어지고 코 안이 뚫려 코 막힘이 사라진다. 9. 무릎을 강화하며 관절염을 예방한다. 10.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을 돕는다. 11. 손발이 냉한 사람에게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며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한 허벅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시거나 무릎이 좋지 않아 다른 운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하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1000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 발에는 52개의 뼈와 60개의 관절, 214개의 인대를 비롯해 수많은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엄지발가락은 체중을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옮겨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각 발가락은 지면을 움켜쥐어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돕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에 아치를 이루는 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발을 디디면 자연히 폭이 넓어지게 된다. 또 심장이 안 좋으면 하지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발목이 부을 수도 있다. 첫째, 발가락 털이 빠졌다. 발가락에 난 털이 전부 사라졌다거나 발을 둘러싼 피부가 예전보다 얇고 광채가 난다면 하지 동맥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다리 동맥에 플라크가 쌓여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질환이 나타난다. 다리 동맥 혈관이 막히면 몸 어느 부위에서든 폐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률도 높아진다. 둘째, 발에 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당뇨병이 있다는 적신호다. 체내 혈당 수치가 높으면 땀과 유분 생성이 줄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족부 궤양이 잘 낫지 않으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땐 미확진 당뇨 가능성이 있다. 당뇨가 있으면 발의 감각과 혈액순환, 부상 치유력에 손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물집 같은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말리며 상처가 있는지 살피고 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발이 너무 차다. 따뜻한 실내에서도 발이 얼음장처럼 찬 사람들이 있다. 이런 현상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때 일어난다. 이는 흡연과 고혈압, 심장질환과 관계가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계 손상이 있을 때도 발이 찰 수가 있다. 이 밖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빈혈증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 발바닥에 근막염이 원인일 수 있다. 뒤꿈치 뼈에 연결되어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 근막염이 된다. 아침에 깨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장 심한 통증이 올 수 있다. 관절염, 과도한 운동, 잘 안 맞는 신발 등도 원인이 된다. 다섯째,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 엄지발가락보다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긴 모톤의 발가락을 가졌다면 무지외반증, 발가락이 굽어 변형되는 질환 등 통증 가능성이 높다. 모톤의 발가락을 가진 사람은 발 전체에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발이 불편하고 아프다는 느낌이 든다면 발병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발에 최적화된 형태의 신발을 찾아야 한다. 여섯째, 발로 보는 건강 상태. 1. 끝이 뾰족한 신발을 즐겨 신는다면 자신의 발볼보다 작은 넓이의 신발에 억지로 발을 집어넣으면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방향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 있다. 엄지발가락에 눌린 피부는
지속적인 자극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붓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나타난다. 끝이 뾰족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평소에는 자신의 발볼보다 넓은 신발을 신어야 한다. 이 발톱에 곰팡이가 생긴다면 발톱 색깔이 변색됐다거나 두꺼워졌다거나 잘 부러진다면 곰팡이가 원인일 수 있다. 항진균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국소 크림을 지속적으로 바르는 것이 좋다. 3. 발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있는 것이 좋으므로 양말에 땀이 뱄다면 반드시 갈아 신어야 한다. 곰팡이가 따뜻하고 눅눅한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4. 더 이상 키 클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 사이즈가 커질 때가 있다. 이전에 신던 신발이 작아지는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발뼈에 연결된 힘줄과 인대가 늘어나면서 탄력을 잃기 때문이다. 5.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발 크기를 측정해보고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자신의 발 크기에 맞지 않는 신발은 여러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 크기 측정은 중요하다.